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 진출 50주년을 맞아 대규모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내실 있는 경영과 혁신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으로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며 10만 전자를 바라보던 주가가 현재는 6만 원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상황으로 삼성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 위탁 생산의 생산 라인 중 일부 선단 공정 설비를 아예 꺼버리는 셧다운을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는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입니다. 글로벌 2위인 삼성은 1위인 대만 기업 TSMC와 격차가 줄지 않고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30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TSMC의 올 3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7.6에서 11.4% 증가한 7,280억에서 7,540억 대만 달러, 한화 기준 30조 2천억 원에서 31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하반기 실적은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TSMC의 호실적은 미국 엔비디아의 AI 칩인 H100 블랙을 등의 출하가 지속되고 3, 4, 5나노미터 등 첨단 공정의 가동률이 100%에 달한 영향이 컸으며 TSMC가 엔비디아 등 빅테크들의 수주를 끌어모으며 AI 수혜를 최대치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상반기에만 파운드리에서 1조 5천억 원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며 하반기에도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평택 캠퍼스는 P3 공장의 파운드리 라인에 4나노미터 10억분의 1m와 5나노, 7나노 생산 라인의 설비를 30% 수준 콜드 셧다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신규 라인으로 건설을 추진하던 P4, P5 공장 등의 장비 반입도 미뤄지면서 사실상 추가 설비 투자도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P3 공장은 12만 8,900제곱미터로 축구장 16개 크기에 달하는 반도체 생산 라인이며 해당 디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파운드리 생산 라인이 구축되어 있으나 저조한 수주 물량과 지속되고 있는 적자 구조에 생산 라인 구축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원가 절감을 위해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TSMC를 따라잡기 위해 제조시설을 먼저 지은 뒤 주문을 받는 셀퍼스트 전략이 과잉 투자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객사 유치난항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삼성은 당초 독일 미넨과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에서 오프라인으로 열기로 했던 삼성 파운드리 앤 세이프 포럼 행사를 최근 온라인 개최로 변경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자사 파운드리의 기술적인 성취를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온라인 형식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지만 삼성의 어려움이 포럼 방식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비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며 전원은 들어와 있지만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웜 셧다운 방식과 아예 전원까지 꺼버리는 콜드 셧다운 방식이 있습니다. 전원까지 꺼버리는 콜드 셧다운을 하게 되면 반도체 설비의 청결 상태의 유지가 어렵고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원은 켜놓은 상태의 웜 셧다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현재 상태로 언제 정상화가 될지 알 수 없기에 삼성이 파운드리 선단 공정 라인에서 30% 가까이 설비를 아예 꺼버리는 콜드 셧다운을 하고 있으며 이런 콜드 셧다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는 했지만 삼성전자의 전기료는 큰 금액인데요. 삼성전자의 전력 사용량은 꾸준한 증가 추세입니다. 2021년 2분기 4,739기가와트시에서 2022년 2분기 5,319기가와트시로 늘었고 올해 2분기에는 6,201기가와트시까지 늘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보면 3년 전과 비교해 전력 사용량이 32.8% 늘었습니다. 한전에 지출한 전기요금은 올해 상반기 1조 9,102억 원으로 3년 전보다 125.7%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이 힘들어지면 삼성만 힘든 것이 아니라 평택의 모든 상권과 부동산은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삼성만 보고 들어온 상가들을 비롯해 삼성 주변의 지식산업센터까지 현재도 공실이 많은데 더욱 공실 문제는 심각해지면서 경기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면 평택은 공실 지옥으로 유령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고덕면 해창리 지식산업센터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해창리에는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등이 입주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와 KTX 남부역이 들어선다는 호재로 우후죽순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에 관련된 기업이나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 건축물인데요. 최대 분양가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부동산의 투자처를 찾던 은퇴자들과 투기꾼들이 많이 몰렸고, 서울의 성수동과 문정동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던 수분양자들의 가격 상승과 높은 임대료로 수익을 올리며 몇 년 전 지식산업센터 붐을 일으켰는데요. 해창리 지식산업센터의 현재 입주율은 60%에 불과하며 신축 건물 중 일부는 10%의 입주율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실이 많다 보니 임대료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실이 많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반도체 실적이 부진해지면서 4공장, 5공장의 착공 자체가 늦어지며 인원들이 많이 빠져나가 수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평택의 SRT 지제역이 2016년 완공되면서 해창리의 KTX 경기남부역의 신설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되었습니다. KTX 부지를 한국교통공단이 매수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민간 매각을 했으며 이 땅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땅은 999대 1의 경쟁률로 1만 3천여 제곱미터의 규모의 땅이 약 270억 원에 팔렸습니다. 인근 공실만 가득한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은데 감정가를 너무 많이 받고 팔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애당초 KTX역이 생긴다는 말을 믿고 분양을 받았던 수분양자들이 역이 무산되어 공실에 힘들어하는데 LH의 입속만 차리는 이런 분양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LH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요. 철도교통이 부재해 실제 입주를 원하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생기는 지식산업센터도 공실을 해소하는데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1년 은퇴자금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던 A씨는 중도금 무이자라는 조건의 지산을 분양받았으나 분양 당시 저렴했던 이자가 현재는 6%에서 7%대로 치솟아 한 달 이자만 350 이상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평당 6만 원이었던 임대료가 현재는 4만 원 수준에도 임차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40평 기준으로 분양받았다고 한다면 이자는 300만 원 이상 내지만 임대료가 4만 원 수준이라 많이 받으면 160만 원 정도로 대출이자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대출이자와 관리비의 부담으로 다시 매도를 하고 싶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가의 50% 매물을 내놓아도 현재 매수인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3,395건, 거래금액은 1조 4,297억 원으로 2022년과 비교해 각각 33.1%, 34.1%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 8,287건, 3조 4,288억 원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59%, 거래액은 58% 급감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매매도 현재는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삼성과 평택의 경기가 같이 살아나야 공실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삼성은 먹구름이 가득한 상황으로 관계자에 따르면 언제 다시 장비들이 가동될지는 미지수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전문가들은 TSMC와 격차를 좁히기 위한 투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이 같은 상황이 지속돼서 그동안의 과도한 투자가 실책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주력 수익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시장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익률이 높은 HBM과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에선 대만의 TSMC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만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TSMC의 올해 2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62.3%, 삼성전자와 격차는 전분기 50.7%포인트와 비슷한 50.8%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은 지난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HBM 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기술 리더십을 강화했지만 엔비디아의 납품을 위한 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다시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당분간 상황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이었던 시장에 수익을 얻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지, 인공지능의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의 손실을 보며 더 나아가기 위한 위기를 잘 이겨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려움은 삼성만의 어려움이 아니고 평택의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려움으로 느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온라인 임장을 위해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원하시는 지역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이메일 보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